자,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클린스만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황선홍. 사실 요즘 황선홍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와 물병 사태가 야기된 설령우, 정우영, 이 탁구팸 3인을 전체 기용했다라는 사실이 아마 많은 비판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이강인의 선발 여부, 발탁으로 정면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안컵 우승 실패 이후 사실 뜨거운 감자는 골든보이 이강인이었다. 대표팀 동료들과의 반목이 알려지며 이강인은 하루아침에 한국 축구 대들보에서 문제아로 추락하고 말았다. 특히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이 보도를 통하여 일명 탁구 게이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이강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태극전사들이 원팀일 거라고 지지했던 국민 여론 역시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특히 거셌는데 축구 선수 중 다음 가는 스타였던 이강인의 이미지는 기업 광고에서 서서히 사라졌고요. 3월달 A매치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18살 이상의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 소집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여사를 조사했는데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이강인의 선발의 긍정적인 비율은 46.9%, 부정적인 비율은 40.7%였네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특히 부정적인 비율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왔던 한간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세대 간의 문제로 이 사태가 점점 더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부의 반목, 이강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논란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대한축구협회도 갈피를 잡지 못했고 축구협회 소속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징계밖에 없다. 이런 어중간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축구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징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조사 역시 의지도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며 선수들 스스로가 봉합하길 기대하고 사실상 차기 감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회피를 하고 맙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축구협회는요, 주요 선수들이 등장하는 이번 3월 A매치 홍보 포스터에서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며 분란 여론에 부채질을 더하게 되죠. 결국 이강인에 대한 비판 공세를 꾸준히 해온 정치계에서도 나는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인성이 별로면 제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의 선택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와 결자 해지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미 이강인이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고 손흥민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런 따가운 눈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은 갈등 유발의 당사자가 대표팀에 소집되어 직접 해결해야 분열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선수 선발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대다수의 지도자는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지지했다라고 해요. K리그의 한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딱 두 가지다. 내가 추구하는 축구에 필요한 선수인가? 그리고 함께 선발되는 선수들과 동등한 수준의 선수인가냐다. 지금 이강인이 그 부분을 충족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파리 생제르맹에서 여전히 주전급 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한 거죠. K리그의 또 다른 감독은 감독이 아닌 협회가 결정했어야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대표팀 운영 원칙에 근거하여 이강인이 책임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징계를 했어야 한다. 그 과정을 건너뛴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낸 겁니다. 결국 대표팀 감독이 지닌 선수 선발권을 징계에 악용하라는 여론이 생긴 상황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피하고 쉬울 때 찾는 일은 안 한다. 이 난제를 떠안은 황선홍 감독은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점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강인 논란의 카드 게이트까지 미봉책이 아닌 혁신이 시급한
축구 대표팀이다. 지금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탁구게이트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가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다 떠넘기며 황선홍 감독이 결국 발탁한 것이 일각에서는 이강인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이 출전하는 태국전을 보이콧하겠다. 라는 여론까지 제기가 됐고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 게이트까지 터지게 된 거죠. 아시안컵 전 전지 훈련이었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일부 선수들이 협회 직원과 돈을 걸고 카드 놀이를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정정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탁구 게이트에 이어서 카드 게이트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련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저건 전지훈련 당시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전지훈련이 있을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이 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함께 전지훈련을 하지 않았다가 정확한 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지훈련 당시 때 터진 카드 게이트에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 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탁구 게이트 때도 CCTV 공개를 못해. 이번 카드 게이트 때도 CCTV 공개를 못해. 그리고 카드놀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강인, 손흥민의 갈등이 봉합됐는데 황선홍 호에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말았다. 황선홍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위기인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특혜를 주고 있다. 이강인을 향해 급기야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강인 이거 특별 대우 해주는 거 아니냐? 바로 프랑스 기자의 황당한 의심이라고 합니다. 선발 자격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강인은 특혜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종종 선발로 나섰을 경우 매우 실망스럽다. 이 프랑스 기자로부터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이강인 선수가 듣게 됐는데요. 다니엘 리올로 기자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대놓고 비판한 거죠. 바로 이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죠. 무려 이적료만 319억 원. 와,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319억 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5년이에요. 거품이 많이 낀 최근 이적 시장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의 파워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319억 원이에요. 물론 국가대표가 아니었어도 이강인 선수가 저 정도 금액을 받았을 거다라고 이강인 선수의 팬들은 분명히 지지하겠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요, 11월 당시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일정 이적료를 초과해서 낼 수는 없었다. 난 스포츠적 관점에서 이강인을 많이 좋아한다. 그는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바에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그가 아시아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 이강인 선수가 초반에 부상으로 매우 고생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그 이후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서 계속 출전을 했는데 현지에서도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선배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은 작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방과 후방, 안쪽과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수비도 득점할 수 있다.
그는 완전체 선수다. 이러한 말까지 극찬을 쏟아낸 겁니다. 문제는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부터예요. 복귀 직후에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 다음 최근 모나코전에서는 아예 후반전 끝나기 한 15분 전쯤? 41분 대에 투입이 되곤 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죠? 이강인 선수의 한국 이름이 적힌 유니폼까지 지급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굉장히 지금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해요.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엄청난 자산이라고, 사실 이강인을 영입한 것이 금덩이를 얻은 거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글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 파리 기자가 혹평을 내린 거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계속 출전하고 있지만 뛸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현지에서도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냐?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황선홍호 소집 명단에 변화가 생겼다. 뭐였을까요? 엄원상 선수가 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송민규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다른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 역시 충분히 태국전이 있기 전에 뭔가 차출 취소라던가 명단 교체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교체 기회가 있다. 태국전 직전에 사실 취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가정을 해보면요. 과연 국가대표 응원 안 할까요?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이강인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붉은 악마가, 그리고 축구 팬들이 국가대표를 응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 최소 40%의 이 반대 여론을 만든 중장년층의 이 축구 팬들, 국민들 보이콧 하겠죠. 전부 다 하진 않겠지만 전 이 중에 10%는 보이콧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징계를 위해서 이강인 선수가 국민분들에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이 태국전만큼은 좀 선발 제외가 돼서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는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사에 아시안컵 복귀 이후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무려 319억을 받고 이적한 파리 생제르맹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한 프랑스 매체에서는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상 선발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아시안컵 이후에 계속하여 주전으로 나아갈 수 있냐 없냐 치열한 경쟁 중인데, 사실 낭트전을 통해 선발 복귀전을 가진 이강인 선수가 약 60분 정도를 소화하며 무난한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 이후 2, 3라운드 랜전에서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지금 국가대표로 선출을 한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선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사실 입지가 좁아지는 듯 보였다. 물론 그 이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최근의 흐름을 두고 혹평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태국전에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경기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 선수 모두에게 지금의 이 40%의 비판 여론, 반대 여론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참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뭐 이강인 선수 측에다가 제 영상을 신고해서 무슨 고소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등 별의별 협박성 댓글을 다 남기고 계신데,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를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전히 국가대표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시끌시끌한 상태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와 정우영 선수, 설령우 선수 함께 있는 모습과 축구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달드리면서 이것이 카드놀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제가 찾지를 못했다. 하지만 뭔가 의혹이 있을 만한 모습들이기도 하다. 이 관계성 자체가. 그렇기에 협회 측에서는 이 카드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계 처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 직원 직위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단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런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한 이거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분 카드놀이 기강 해이해진 한국축구, 무거워진 황선홍의 어깨. 하필이면 또 이 시기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 설령우 선수, 정우영 선수 이 탁구팸 3인 모두를 선발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도 전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 지금 이번 태국전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강인 대표팀 내부 논란이 당사자들의 화해로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대표팀 내부 스텝의 젊은 선수들과의 아시안컵 준비 당시 카드놀이까지 터졌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딱 어울리죠. 그러니 황선홍 감독의 어깨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보면 이 태국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오죽했으면 사기 충전, 우리가 한국을 이길지도 모른다, 아니 비길 수 있다. 태국 선수들은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으며 여기에 이시 감독은 현재 국가대표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며 감독 교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태국 축구 대표팀의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이강인 선수와 태국 게이트를 연 탁구팸 3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 처리와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한 협회의 무능함이 맞물리게 되면서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태국 선수들은요, 훈련 캠프에 소집돼서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여기에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시이 마사타다, 일본인 감독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한국과의 한일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월드컵 예선 2연전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말이 그런 거지 일본인 감독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번 방콕 포스트에서는요, 이시 감독은 우리는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두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는 것이 목표다. 특히 유소년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이 아시안컵 이후 경질된 뒤 한국의 임시감독으로 임명되었지만 이시는 팀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감독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예측하긴 어렵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훈련을 잘하여 두 경기 모두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 이번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플레이메이커, 그러니까 이제 탑급 선수겠죠.
이름이 차나팁 송크라신이라는 태국 선수인데 현재 나의 체력은 좋다. 경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안컵에서 겪은 문제는 선수들이 최고의 프로이기 때문에 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고 태국 선수들도 그들과 맞서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도 그들을 이기고 싶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론 내리면 어떻습니까? 태국 선수들도 자신들이 이길 확률이 낮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한데 여기에 한국을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시 감독의 말처럼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최근 감독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략적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입장 바꿔서 태국 내에서 하극상이 벌어졌고 감독이 최근 교체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감독이 갑자기 교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략 파악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겠습니까? 상식적인 입장에서 팀 내분적인 문제로 흔들흔들 하겠다. 이거 그냥 편안하게 꽁승이라고 하죠. 꽁승. 꽁돈에 공짜를 붙여서 거저 이기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드 문제까지 터진 상태이니 이게 지금 태국전에 임하는 태국 선수들과 감독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날아다닙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한 거는 당연하고도 잘한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를 차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몇몇 분은 이렇게 무능한 국가대표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그냥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클럽 축구팀에서 계속 뛰는 게 낫지 않겠냐? 손흥민 선수를 위하는 발언들은 몇몇 봤습니다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차출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번 17일 풀럼전에서 올 시즌 첫 3경기 연속골을 도전합니다. 벌써 14억 골까지 터졌어요. 최근 14억 골을 터뜨렸을 때의 세레머니 모습인데 이때 여전히 탈구된 손가락과 평범한 손가락을 함께 붕대로 감아놓은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때도 많은 국민분들과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복귀가 확정됐고 그 와중에 어떻죠? 카드놀이 사태가 터졌는데 그 카드놀이 내부에 축구팬 3인이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한판 붙는 거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바로 이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화된 거예요.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곧 만나게 될 것 같다. 8강에 올라 대진 추첨식을 앞두고 있는데 두 선수가 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공식전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된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선수가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경기 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강인 선수는 아시다시피 제일 꼴등에서 바로 앞자리에 있는 평점 순위밖에 받지 못했고 사실 김민재 선수 역시 최근 폼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클래스 선수들임에도 한국과 해외에서 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국가대표 내분이 일어난 상황 속에 당연히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어찌됐건 이번 포지션별 베스트 플레이어 공격수들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라운드별 베스트 플레이어로서 2023 AFC 아시안컵
조별 예선전에서의 이강인 선수를 첫 번째로 꼽은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키 174에 몸무게 71kg,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조별 예선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공격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최전방에서 패스를 받아 탁월한 골 감각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강인 선수는 조별리그에서만 3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냈다. 뭐 요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태국전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지 못한다면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축구의 경기력은 나는 관심이 없다. 지금 앞에 말했던 이 카드놀이와 왜 도대체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의 CCTV를 협회 측에서는 왜 공개하지 못하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카드놀이 사태가 단순 내분과는 또 다르다라고 지금 언론사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제대로 폭로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탁구 게이트가 아니라 카드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그렇게 우스웠던 건가? 탁구 때문에 다투고 경기 전에는 노름을 하고 국민이 정말 화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사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냐? 손흥민과 이강인의 일명 탁구 게이트 이후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대표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지난 13일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 기간 중에 축구협회 직원과 일부 선수들이 카지노에서 쓰이는 칩을 놓고 카드게임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자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선수단 지원 업무를 맡은 팀장급 스텝이었으며 카드놀이에 참여한 선수들은 96년생 이하의 어린 선수들 3, 4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팸 3인이 다 96년생 이하의 나이대이고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축구협회 설명에 따르면 그냥 카드 놀이를 했을 뿐이다. 판돈이 4, 5만 원 수준으로, 사실 이건 스텝 간의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푸는 과정에서 카드 놀이를 한 것 같다. 축구협회는 이 과정 중에 판돈의 액수 등을 놓고 보면 심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자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니, 왜 이걸 자체 결론을 내립니까? 선수들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이런 소액 내기를 한 적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부분이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복지 차원으로 소집 기간이 긴 대회 참가 때 숙소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카드, 장기, 바둑, 보드게임, 비디오 게임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꼴등이 음료수 사오기라던가 아니면 이 중에서 팀전을 해가지고 진 팀이 음료수 사오기랑 거기에 칩을 두고 돈을 걸고 하는 거랑은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초점을 잘못 맞춘 거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서 주사위, 골패,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하는 일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형법에서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결국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명을 판단하는 데는 재물의 성격이 일시적인 경제 가치가 아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상습적, 지속적이어야 하며 그 성질과 방법, 규모,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축구협회가 위에서 해명했듯 스트레스를 푸는 목적에서 음료 내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봐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카드게임 한 판에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을 좀 비화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인데 협회가 위임받은 국가대표 관련 사업은 엄연한 정부의 위탁 사업입니다. 즉 국민들의 세금과 지능기금이 사용되는 공적 업무인 거예요. 그러니 공공성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국가의 스포츠 분야를 대표하는 곳이 국가대표협회입니다. 즉 어느 정도는 공무원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시안컵이라는 큰 대회 직전에 훈련 기간 중에 규정을 어기고 판돈이 걸린 게임을 즐겼다. 4, 5만 원 수준? 연봉이 억에서 시작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4, 5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는 그 구분은 사회의 상식적 허용 범위라는 건데 노인정에서 하는 100원짜리 게임도 지속적이고 목적이 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지훈련에 가서 있는 그 숙소에 한국에서 칩까지 가져가서 게임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노인정에 사는 어르신들 100원짜리 게임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세대의 자율성을 인정해 MZ세대? 그건 허상일 뿐이다. 뭐 그게 뭐 대다수냐. 집에서 명절 때 안 해봤냐. 경기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식 시간에 한 건데 별소리 다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 어린 선수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적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Z세대 공과 사, 개인주의, 자유분방, 차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때에 속하는 모두를 MZ세대로 분류해야 하고 그들의 특징이 저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Z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옹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적을 바랬던 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진정성을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국제대회는 정말 전쟁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기를 걸고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을 뽑아서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모두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기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카드게임을 했다. 나이와 세대 문제를 떠나서 MZ세대고 뭐고 간에 이들은 국가대표라는 겁니다. 국가대표팀에게 대중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국제대회에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긴커녕 성적도 안 좋은 마당에 카드게임 치고 탁구 게이트가 터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걸 편협한 국가주의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국가대항전은 이런 의도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국가주의만이 주는 달콤한 컨텐츠를 즐기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대표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월드클래스 선수가 돼서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으며 잘 살잖아요. 그러니 국가대표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결국 관련자들은 해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되고 나서 지금 뭐 이 불만 폭등 끊임없다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카드 사건까지 터지면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카드 사태에 결국 또 한 번 더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 이 탁구팸 3인이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현장의 영상, 사진,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아주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헤럴드 경제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강인 보이콧 한다며 근데 전석 매진이야? 붉은 악마 등에 업고 6만석 완판 매진되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콧 운동이 번져나가는 이 마당에 이강인 선수가 돌아온 이번 경기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티켓 전석 매진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태냐? 이런 말들도 지금 심상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하극상 논란에 휘말린 이강인 선수, 대표팀에 다시금 선발된 가운데 3월 A매치 입장권이 매진이 돼버린 거죠. 일각에서는 해당 경기 보이콧 움직임마저 있었지만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자마자 실제 티켓 판매에는 타격이 거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태국전 티켓이 전석 매진되고 말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대표팀에는 이강인이 반기를 들었던 주장, 손흥민, 김민재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명단 발표되자마자 막 사퇴해라! 난리가 난 거죠. 자, 이 논란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붉은 악마는 대표팀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며 이번 경기에 힘을 실었고, 이들은 붉은 악마의 본질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다. 그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붉은 악마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축구협회의 잘못으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응원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가오는 태국과의 2연전은 보이콧 없이 선수들에게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다, 이런 말이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상당히 의견이 나뉠 정도로 일파만파 번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태국전이 매진됐다라는 소식에 일부 축구 팬들이 붉은 악마에게 오히려 분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이콧 운동을 야기하고 있었던 대중분들 입장에서는 이 붉은 악마의 지지가 결국 태국전의 완판 매진을 도와주게 된 셈이죠. 알다시피 입장권이 매진됐기 때문입니다. 보이콧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붉은 악마의 지지 선언 때문이 아니냐. 이 소식에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고요. 축구협회 게시글에 불매한다며 또 나만 진심이었나? 돈이 들어오지 않아야 위기의식을 느낄 텐데 이러니까 변화가 없지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태국전이 대한민국 축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이콧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겠다라는 댓글을 제 영상에도 2,000개가 넘게끔 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보이콧이 실행되지 않게 됐고, 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축구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를 향해서도 표출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하자라는 운동이 인터넷상에서 막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좋아요가 10,000개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악마에서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지 않겠다, 더 크게 응원하겠다. 결국 이 공식 입장문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태국전의 매진 사례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앞에 서는 것이 많은 부담을 줄게 만들었다. 뭐 좋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축구 팬들은 이런 때일수록 선수들을 위해 단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정몽규 협회장에게 돈 받았냐. 붉은 악마도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내비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양립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좀 들어와요. 이강인에게 결국 공개 사과의 기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사실 이 탁구 3인방에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왈가왈부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의 하극상이 결국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스포츠 세계에서는 특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축구만이 아니라 스포츠계에 몸담았던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강인으로서는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최선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국가의 대표 선수로서 이는 올바르지도 않은 행동이었기에 대한축구협회 KFA 차원에서 명확한 조사에 의한 사태 수습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CCTV를 공개해라,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사태 설명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계까지 수순대로 내려라,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축구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비추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죠요.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식 조치는 없었으며 당사자 사과와 함께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설령우, 정우영 이 탁구팸 3인을 그대로 선발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고 결국 경기력을 앞둔 선수에게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경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망각한 듯 이른바 이들 탁구 3인방의 물병놀이가 하극상 못지않게 이 3인이 한 번 더 분개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역대 최대 참사가 벌어지는데 한몫했다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따가운 싸늘한 시선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팬들에게 직접적인 비난이 다시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강인은 물론 다른 설령우, 정우영 두 선수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에 휩싸이게 되며 태국과의 2연전에서 경기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 이 탁구팸 3인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이 어떤 형태로든 한 번 더 제대로 된 공개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론 KFA 역시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이 실수를 털어내고 다시 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축구는 원팀으로 하는 스포츠인데 팀워크를 해치는 선수는 용서받을 수 없고 또한 용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선수들의 이런 순간적 일탈에 대해서는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공감도 됩니다만 사실 국민적 사과도 필요하지만 굳이 태국전에 출전을 시키기로 확정 지었다면 태국전 이후에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과만 있을 뿐 징계 조치가 없다면 또 그냥 말뿐인 사과가 되겠죠.